네, 강프로입니다. 자, 포스코 DX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DX 2.2% 오늘 강세 중인데요. 일단 최근에 포스코 DX가 좀 안 좋죠. 올해 들어서 그쵸? 1월 달에 큰 폭으로 하락세를 거쳤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구간에 있는데 이렇게 하락한 부분 그리고 횡보하고 있는 부분은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 자체를 보면 앞으로 좋아질 부분을 가격이 먼저 땡겨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조에 맞춰서 우리가 본다면 조정은 당연하다. 하지만 조정이 무한정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호재거리보다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오늘 이야기를 드릴 핵심 내용이고요. 시세 원리 그리고 어떤 타점에 대해서 내가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이 화면은요. 제가 지금 조회를 누르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이 화면은 키움증권에서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21일 오늘까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 3개월이 안 됐죠. 내 계좌 수익률은 117%다. 그리고 같은 기간 내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등락률은 한 3%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최근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체크해야 될 부분은 사실상 시장 대비해서는 뭐 월등하게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이건 계좌 수익입니다. 운 좋게 종목을 한 개 잡아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계좌 전체에 대한 수익이고 손실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좌 수익을 오픈하는 것만큼 투명한 오픈 방법은 없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매하길래 저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는지 그 부분부터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요 실제 제 매매 타점이 나오는 화면입니다. 지금 금양 있죠? 금양인데 자, 내용 보시면 정확하게 3월 초 구간에 갭 상승이 강하게 나온 날 저는 매수 구간에 들어갔고 그 다음날 매도한 결과 15%대의 수익 구간에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즉 타점을 지속적으로 잡고 있다. 근데 돌파한 이후에 잡고 있다. 그리고 싸게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돌파 구간을 공략하더라도 이틀 동안 15%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제 계좌 수익은 이런 수익군들이 한두 종목 합쳐지면서 만들어낸 그런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3월 21일 타이거일렉 PSK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특이점은 시장가 매수 장시작 전입니다. 8시 43분, 8시 44분이죠. 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타이거일렉 자, 내용 보시면 오늘도 9%대 강세 구간에 있고 어저께부터 매수 구간에 들어갔죠. 근데 신고가 돌파 구간에 공략을 했다. 충분히 강한 구간에 공략을 해야 단기간에 수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PSK. 자, PSK도 보면 오늘 7% 정도의 강세 구간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죠. 어떤 구간이죠? 신고가 돌파 구간이죠. 계속해서 강세 종목을 공략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고 자, 지금 보여드린 건 반도체 종목인데 제가 3월달, 2월달, 1월달 계속해서 반도체를 공략하고 있고요. 그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자람 테크놀로지 자, 내용 보세요. 신고가 돌파 매수 그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날 매도했을 때 75% 수익 그렇죠. 2월달 같은 경우에도 네페스 아크 자, 내용 보시면 신고가 돌파 구간 그리고 32% 수익 모든 종목군들이 2주를 넘기지 않게 진행이 되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같은 뭐 로봇이나 뭐 AI 그런 쪽을 한번 보자면 에브리봇도 볼 수 있는데 자, 내용 보세요. 포스코 DX가 가격대를 버텨주고 있으니까 그쵸?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강세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구간에 맞춰서 봤을 때 매수 그리고 하나 둘 셋 3거래일 동안 47% 수익 자, 이런 매매를 하려면 강한 구간에 매매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제 계좌 수익을 1000%로 만들 겁니다. 자, 긴 말 드리지 않을게요. 주식시장에서 가격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고요. 가격을 이해를 했을 때 내가 꾸준한 수익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면 와서 배우면 되고요. 돈 안 받습니다. 대신에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류의 종목을 하는지 알았으니까 우리가 포스코 DX를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포스코 DX가 오늘 반등을 합니다. 뭐 저가를 지켜주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만 충분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확인을 해봐야 한다. 그쵸?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한 구조를 보면 싸게 살라고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주식시장은 내가 예상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포스코 DX는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보다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는 끝입니다. 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맞춰간다는 건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집어서 보면 실적의 개화 시기에 들어가서 실적이 엄청나게 막 가파르게 성장하고 가파르게 좋아지는 구간에 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지는데 가격이 안 오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미 올라갔다는 거예요. 실적이 좋아지기 전부터. 그런 부분을 포스코 DX의 시가총액과 지금 현재 실적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용 보세요. 시가총액 8조. 그쵸? 근데 실제 포스코 DX의 실적을 보면 1,100억. 그쵸? 시총 고가 따지면 한 10조가 좀 넘어가니까 10조 잡고 1,000억 잡으면 PER이 100배입니다. 멀티플 100배를 주는 거예요. 권리금을 100배를 주는 겁니다. 너무 비싸죠. 근데 올라가는 주식은 다 비싸다. 내려가는 주식이 싼 거지 올라가는 주식은 계속해서 비쌉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쵸?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거다. 하지만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는 건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보유를 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구간까지 보유하는 것이다. 하지만 떨어지는 과정에서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없다면 주식은 다시 올라간다. 단 성장 산업군에 있을 때 포스코 DX는 뭐예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는 어디에서 발생하죠? 기업단에서 발생한다. 왜? 인건비에 대한 상승, 그쵸? 고용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생산성에 대한 증대, 이런 부분이에요. 그쵸? 그리고 앞으로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그룹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 그쵸? 퓨처엠에서 진행하는 양극재 공장은 모두 다 스마트 팩토리로 짓는다고 오피셜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포스코 DX에서 다 맡아서 해요. 이건 밝혀진 내용이죠. 밝혀진 내용은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가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간 겁니까? 대략 한 몇천 원 단위부터 10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간 거예요. 79,600원. 10배 이상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서 조정을 받는 게 문제다. 이제 시세가 끝이다. 이런 걸 보지 마세요. 이건 그냥 시세일 뿐이에요. 가격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수급은 미래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수급을 보는 것보다, 즉 여기서 나오고 있는, 그쵸? 뭐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도하네요. 연기금이 들어왔어요. 이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가격이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느냐. 즉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느냐. 그럼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면 1,000억밖에 되지 않는다.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본격적인 수요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에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거의 뭐 샀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쵸? 뭐 그냥 뭐 속도 조절하고 있는 건데 그냥 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왜 살까요? 스마트 팩토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평택에 짓고 있는 공장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반도체 공장 모두는 다 스마트 팩토리로 짓게 되고 거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왜? 생산성의 증대, 고용에 대한 리스키함, 인건비 증가에 대한 상세분, 이런 부분 때문이다.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기업 측에서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는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조에서 봐야 될 내용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포스코 DX가 지금 끝이다 아니다를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냥 여기서 실적에 대한 부분만 보면 돼요. 1,100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주 얻는 LG하고의 뭐 연관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기사에 대한 내용들, 그렇죠. 기사에 대한 내용을 보더라도 너무
사실 그 너무 당연한 거예요. 기사를 막 보고 나서 뭐 내가 뭘 하고 있다 뭐 그런 거 있죠. 뭐 많은 기사들이 있지만 여기 보세요. AI 스마트 공장 생태계 한눈에 그쵸? 2024 자 보세요. 포스코 홀딩스 뭐 외국인이 매도한다. 물류센터 작업 로봇으로 자동화 그쵸? DX와 맞손 잡는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앞으로 좋아질 부분, 앞으로 수요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수요에 대한 부분이 고작 1,000억밖에 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쵸? 이익은 대략 한 8에서 높아졌을 때 12%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 이익 구조를 가지고 가는 게 포스코 그룹 내에서 진행했을 때고 그렇죠? 외부의 일을 받아왔을 때는 이거보다 마진이 더 높아지겠죠. 그럼 멀티플을 더 받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멀티플을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멀티플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PER이 떨어져요. 거의 한 30배, 20배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려면 실적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주가가 가만히 있더라도. 주가 가만히 있고 실적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죠? 멀티플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멀티플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매수하는 구간을 찾는 게 아니라 팔기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멀티플이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끝이 아니다.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그쵸?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강세 구간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다.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조정 구간을 거쳤고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도 상장 이후에 발생했었던 급등 구간을 지나고 조정 구간을 거쳤고 지금은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 있고 이 구간에 포스코 DX의 움직임도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고가에 올라가면 갈수록 매물대를 맞겠죠. 근데 매물대를 맞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어차피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는 무조건 올라간다. 그게 핵심이에요.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절대로. 그래야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매매 내용들 자 보세요. 에브리봇 로봇 관련주죠. 그렇죠? 정확하게 신고가 돌파 구간. 실적이 좋나요? 아니요. 완전히 박살났어요. 근데도 어때요? 하나, 둘, 셋. 3일 만에 47%. 이것뿐입니까? 반도체 종목들 지금 실적 좋아요? 아니에요. 하이닉스 적자입니다. 23년 하이닉스 적자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DI, 그쵸? 반도체 장비주 18%, 22% 이런 류의 수익을 내고 있고 급기야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거는 AI 반도체 관련주로 묶이면서 3월 달에 하나, 둘, 셋, 3거래일 동안 75% 이런 내용을 제가 아까 소통방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돈 안 받습니다. 대신에 채널 성장을 위해서니까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가격이.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실적이 좋아지는지. 하지만 이런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니까 가격에 대한 확인만 하자. 자, 이거를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실적을 확인하지만 만약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실적이 안 좋잖아요. 실적이 안 좋은 부분 또는 내가 호재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깨졌어요. 그러면 폭락합니다. 언제? 다 올라가고 나서. 이런 상황이에요. 다 올라가고 나서. 뉴로모픽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올라가서 75% 수익 보고 폭락이 나와버리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제가 고가에 팔았나요? 아니요. 중간에 팔았잖아요. 그쵸? 내려오는 거 다 확인하고 이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강한 종목을 매수해야 되고 그리고 강한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주도주를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보면 지금 강한 종목이 4월달,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거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